얼떨입니다. 저기 있는 사진들 보니까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 나네. 제가 그곳에 7년간 있으면서 제가 저리서 느낀 것이 우리가 과연 사람일까라는 의문점들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전에도 수도 없이 했어도 괜찮다고요. 저는 지금 종로구청에서 앞에서 우리가 노동농성 하는데 제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적어도 왜 그래야 됐는지 그걸 궁금하더라도 단 한 번쯤은 나와서 관계자들과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 없겠죠. 증거가 없었지만 증거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겠지만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질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7년간 성남제자 수도교대 요양원에 있으면서 몇 번씩 종로구청에도 감사 오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그분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회관인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밝혔습니다. 그냥 속만 훑어보고 그뿐이었나. 그곳에서 장님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또 어떤 친구 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죽기를 한번 줘봤는데 그거 갖고 마음에 들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종로구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조정이 구청장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는 시설비리가 되고 시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그 이상 정부가 장애들을 시설에 가둬놓으면 급복이라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문제 결국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안날당에서 이번 5.3일 선거 때 정부 선거 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결국 국민들이 계속 뽑아줄런지 뽑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당사자로서 시설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김창수 구청장께서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들을 경우,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당에도 주체 내일하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감나도 조목장도 동남자도 전부 한통속으로 보고 저도 투자할 것입니다.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그 무수한 인권 침해와 또한 거액의 예산 횡령 비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재단의 그런 한 시설에서만 27억 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비리가 밝혀졌다는 사실은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애인들이 먹고 입고 부모마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안식처로 찾고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돈을, 그 피같은 돈을 27억 원이라는, 한 시설에만 27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청은 관할 감독 기관으로서 어떻게 행태를 보여왔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관할 감독 책임이 없다 라고 발뺌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모두 종로구청의 책임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횡령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야만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횡령 비리로 재판을 받은 자만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 혼자만이 횡령을 했습니까? 그 밖에 이사들은 뭐 했습니까? 눈뜬 봉사입니까? 한 시설에서만 27억 원을 횡령할 때 그들은 그 횡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방임하고 방조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재단 이사진 전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이사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관할 감독 구청으로서의 종로구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성남재단 공동투쟁단에 대해서 폭력으로 사태를 진압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직무남용,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로구청과 종로구청장에 대해서 그 종로구청장을 당선시킨 한나라당, 제1야당이자 지방자치선거에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쓸고 있는, 그래서 가장 민생 속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 한나라당은 자기 당의 당원들과 자기 당이 당선시킨 종로구청이 어떠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넘겨보겠다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제1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과 그 사정들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리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이고 우리나라 단체장 모두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비호하는 김치경을 징계하라! 예, 저는 한나라당은 김치경을 엄중 징계하라! 예, 다음으로는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소유상열입니다. 저 뒤에 있는 한나라당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인권유린과 국고보조금 횡령 같은 비리를 저지른 이사진을 교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관할감독청인 종로구청이 나서서 그 비리 이사진을 해임하고 공익 이사진들로 새롭게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설이 되도록 개입하라는 요구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남재단과 비슷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인권유린에 대해서 관할감독청인 각 구청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권고의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재단을 끼고 도는 종로구청이 이때까지 보이는 것이 어떠한 일지였습니까? 종로구청은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해왔고 게다가 장애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질러왔습니다. 아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종로구청은 처음 이렇게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로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관할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것이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로구청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법부에서 죄인이라고 판단한 사람들만 해임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 유린이 다시 반복되고 악순환되는 그 고리에 퇴임한 비리 이사진이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 이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승계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비리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종로구청이 방조하고 용인하겠다 스스로 선언한 것을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종로구청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거짓말과 이 정당한 투쟁에 대한 폭력 탄압, 이 정점에 종로구청장 김충룡이라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동지들이 투쟁하다가 면담하러 가니까 시간이 없어 바쁘다. 나보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퍼부었다지요. 이게 구청장이 할 말입니까? 복지를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선에 나아가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야 할 구청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경 종로구청장이 실제로 벌이고 있는 성남재단의 비리에 대한 옹호,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종로구청장 김충경에 대한 징계 조치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한나라당을 성남재단의 인권유린과 온갖 비리를 방조하고 용인하고 있는 종로구청의 공범자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설에서 시설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고 있는 성남재단의 인권 탄압에 공조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참 인권으로부터 멀리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얼마만큼 전달될지 정말 답답한데요. 크게 구호 2개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글자를 따서 외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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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김충룡 구청장에 대해서 엄정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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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및 징계 촉구를 요구하는 발언을 신동민 동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회복지시설 비리 진상조사 측이 국민고발센터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관련 및 김충룡 구청장 같은 행정 책임을 직무유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사를 제보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센터를, 고발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성남공투단이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과 그런 것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전경들 앞에 우리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계신 우리 부모, 엄마들입니다. 흔히 갈 때 분위기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참 온화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갔을 때 철문과 그리고 옥상에는 철조망으로 복도는 불이 꺼진 사람이 걸어가면 구두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한나라는 당사, 지금 당사보다 더 좋습니다. 모양새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다 보일러가 하도 돌리지 않아서 얼어 터지고 철문은 잠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성남재단에 비리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어떠한 처벌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약 40일 넘게 취재문을 오면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건지 내지는 뭔가 밝혀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순간에 지금 특감이라고 특별감사라고 해서 17명이나 되신 사람들이 성남재단 시설 가서 지금 특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책임이네, 장애인위원회 책임이네, 인권위원회 책임이네, 자기는 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 회피해 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종로구청이 서울시 책임있네, 복지부 책임있네, 시간 끌어온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종로구청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나라당이 480만 장애인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응원에서 를 낭독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성남 비리재단 비호하고 장애 여성 성추행하는 김충룡 종로구청장을 징계하라. 성남재단의 인권 유린과 국고 횡령 등의 비리를 해결하라고 농성을 시작한 지 43일이 지났다. 그러나 종로구청장은 지난 수년간 제기된 성남재단의 비리와 인권 유린을 눈감고 비리 세력과 결탁하여 스스로 행정권을 포기했다. 이는 더 이상 종로구청이 성남재단의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인정임과 동시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의 사회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없는 한나라당 김충룡 종로구청장의 징계를 요구한다. 종로구청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성남재단에 대해 아무런 행정감독, 행정처벌,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남재단을 감사한다면서 시설은 가보지도 않고 콘도에서 현금 대접을 받았으며 조태영 부인이 허위로 근무하여 횡령한 보조금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고발은커녕 한마디도 못했던 종로구청이다. 더욱이 현재 27억의 횡령협의 기소된 것만 9억 5천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기꾼의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반성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종로구청은 감사할 능력이 없다며 스스로 행정권을 포기하고 재판을 지켜보자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이제 와서는 기만적으로 특별감사 운운하며 시간 끌기를 넘어 비리재단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로구청을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 100% 운영되는 성남재단이 마치 조씨의 사유재산이냐, 싸고 도는 몰상식한 종로구청, 수없이 반복된 장애인의 인권 유리를 외면한 채 성남재단을 먹으려는 노조의 음모라며 비리재단과 판에박은 듯 같은 소리만 하는 종로구청. 이런 종로구청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비리 해결과 성남재단의 민주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 돈 받고 데모하냐고 말하는 종로구청에게 우리의 세금을 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지방 정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김충룡 구청장은 농성이 43일째 진행되는 동안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는커녕 문제를 잘 모른다며 구청의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비리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단은 단 한 번도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성남 비리재단을 방문하여 특별감사를 준비하도록 사전 정보를 주었고, 그 결과 성남 비리재단은 열심히 서류를 만들고 한 데도 없던 선풍기를 달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김충룡 구청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100%가 한나라당 당선자인 만큼 한나라당은 지방 정부의 투명한 운영과 공적 채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부정 비리와의 결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엄중 징계함으로써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선자 김충룡 구청장은 장애인을 볼모로 사람 장사하며 비리 재벌이 된 성남재단을 미워하며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비리 세력과 야합하는 구청장을 한나라당이 싸고 돈다며 한나라당을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480만 장애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되어올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김충룡 구청장을 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해야 한다. 사회복지법
법인은 국가의 사회복지 책무의 대리자로서 공익적 수행하는 곳이지 돈 빼들려 아들 유학 보내는 곳이 아니다. 또한 해당 관할구청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김충룡 종로구청장을 엄중 징계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말했던 새로 태어난 자세로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옷깃을 여미겠다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진정 투명한 한국사회 건설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끝에 세 분만 따라해 주세요. 한나라당은 비리야 구청장 김충룡을 징계하라! 한나라당은 장애 여성 성추행하는 김충룡을 징계하라! 성남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민주이사진 구성하라! 사회복지사회법 개정으로 시설 비리 인권 유리 족벌 세습 복지구조를 바꿔내자! 2006년 9월 6일 성남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 추진다. 한마당 방송에서 햇빛 장소에 가서 저희 차별 초대해 드린 분들 저희 앞으로 저희가 이미 했었고요. 다시 한번 답변이 없어가지고. 답변이요? 제가 이미 저희가 사회복지법 개정 그 부분하고 시설 비리 척결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성남 시설에서 장애인을 팔아서 예. 경찰 조사에 의하면 27억을 횡령하고 예. 그리고 검찰 기소에는 9억 5천을 갖다가 해서 지금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거의 책임이 종로구청에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한나라당의 구청장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 문제들에서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팔아서 이제 해먹는 이 시설 비리 문제에 대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제 시설 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제 김충룡 구청장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는데 바쁘다 그러면 저희는 가버렸어요.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강 대표가 직접 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면담을 좀 요청드리고요.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법 제도적 문제는 이제 뭐 법에서 국회에서 할 문제이지만은 시설 비리 관련돼서 직접적인 책임은 지금 한나라당의 김충룡 부총장과 한나라당이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좀 제시면 고맙겠다 라는 걸 요청드립니다. 뭐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 강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그런 날씨에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위로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대표실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한 것으로 좀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력이 없었고요. 아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원래 이사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11명. 한 명을 어쨌든 자격 정지될 사람이 있어요. 그 2명이 교체 안 됐습니까? 네, 교체됐죠? 네, 그건 교체된 것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당이 나름대로 우리 박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종로구청장하고 서로 추진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현재 8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종로구청이라든지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박진 의원님한테 지금 좀 처리 문제를 좀 대표께서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데 8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좀 여기 오신 뭐죠? 우리 공동투쟁단 여기에서는 8분에 대해서도 전면 교체를 하고 우리 그 투쟁단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전원 해임을 하라는 것이고요. 네, 그게 전원 해임. 네,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로 추천해서 선임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거기는 이제 우리 여기 투쟁단 주장인 거고, 그러니까 주장이시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 나름대로의 할 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했고, 8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글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이 여기 있나요? 네, 구체적인 것들은 8명의 문제의 비리, 구체적인 비리. 그걸 사업법에 보면 아니, 그걸 보완을 했지. 왜 그냥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 종로구청 박진 의원님에 있어서 해임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적으로 자격이 정지될 사람이에요. 성공만 떨어지면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은 그래도 해임했다고 생색내게 하는 거 박진 의원이 노력 안 해도 법적으로 그냥 없애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얘기를 하시면 노력했다라고 지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미 법적으로 자격 정지돼가지고 날라간 사람을 갖다 무슨 박진 의원이 뭘 노력했다고 그거 해임하면 됩니까? 그냥 심증내기죠.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수가 돼 있나요? 이미 불구속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재판만 선고만 되면 어차피 자격이 정지돼요. 근데 그걸 마치 구청이든 구청이 했다 그러고 뭐 박진 의원님은 한다는 박진 의원이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색내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차피 자격 정지될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8명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그 형법에 의한 비리 연루전환 이런 거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사회가 목적 사업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들 전원에 대면서 해임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종로구청이 그걸 요구했고 종로구청은 자기네들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이 법률가들이 한 그 내부 자료를 봤더니 이미 방조를 한 사람들 이사회 기능을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로구청이 그 자문을 요청한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 방조에 대해서는요. 그럼 제가 아니까 그 강조할 필요는 없고 방조의 관점이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셔가지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종로구청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구청장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으로서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과 한나라당의 당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여기 보니까 뭐 민주노동당에 계신 분들도 여기 보니까 저 같이 다 있고 하실 때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단 그것은 분리를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분의 이사 중에서 2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상의 문제는 조차하고 당연히 이사직에서 법에 선고가 있으면 해임된다든지 몇 건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임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8사람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들도 부정행위를 했는데 왜 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로구청은 법적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종로구청에서 법적 검토를 의뢰한 변호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이 공동투쟁단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행정적인 집행 절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자기가 이 그 사회복지법에 관련한 성남재단의 비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우리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종로구청의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기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강재석 대표님의 예, 면담을 요청하고요. 저 시설 비리 문제와 설명 비리 문제하고 요 사회복지법 개정에 관련 두 가지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는 원합니다. 말로 원하는 게 아니라 글로 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저 여기서 뭐 더 이상 싫다고 뭐 이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시면은 민원이랑 그래요. 민원을 제기하시면은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대화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종로구청에도 이야기했고 제 공식적으로 당 비서실장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비서실 쪽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장애인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윤석열 위원장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한나라당 입장이면 그 입장을 주시고요. 글로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강재석 대표를 면담을 그 통해서 면담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왜 그러냐면은 면담을 시키시든지 안 시키시든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면담의 방식은 저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재석 대표 만나고 안 만나는 건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고 우리가 또 만나고 안 만나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절차를 못 밟았더니 뭐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런 저희는 부분을 더 이상 한나라당이 우리한테 절차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과천에서 한나라당의 과천시장이 왜 한나라당에서 탈당에 나갔습니까? 지역 발언을 했거든요. 지역 발언. 그건 이거 관계 없는 왜 관계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지역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하는데 지방권력이 책임이 있고 지방권력 책임자가 장애인이 시설비리 문제 가지고 그렇게 주고하는데도 비호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 발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것들을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이는 거 하면 장애는 학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같이 어떻게 괜히 그 비하를 시키지 마시고 비하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목소리 낮췄어요. 여기 싸우는 데가 아니고 목소리 낮췄어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부장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부장님을 별반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직접 대표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건 명함 좀 주십시오. 명함? 너무 만났다 이야기하고 우리 절차를 밟았다 이야기하고. 아니 우리 그런 명함을 여기는 저희는 명함을 발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명함 드리고 저희 성함 박원관입니다. 대표실로 직접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희 대표 요구사항 예, 분명하게 대표실로 분명히 요구안을 전달해 주시고. 집구석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같은 구조 예수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설정책 그만두고 자립생활 지원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수민은 지금 당장 여기 나와서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지만 좀 더 재밌게 다음 투쟁을 기하겠으면 좋겠고요. 빠지더라도 그냥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아주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어떻게 뒤에서 잡아주는 거 검사라고 갈까요? 생각이 브레이크 혹시 없어요?
그 길 건너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 정부면 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면 지방정부, 우리가 뭘 원하고 있고, 정말 그 한나라당에 보니까 민생 속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정한 민생이 뭔지 우리 정말 소리치고 외치고 다녀야 이들이 알아줄까 말까 한데, 그죠? 오늘 하루 바쁘더라도 여기서 마무리 집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지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동지들이 별로 없을 때는 우리가 요 앞에 좀 지나가도 아주 가시눈을 뜨고 우리를 요 앞을 못 지나가게 하던 저기 까만 옷 입으신 분들이 저 뒤로 들어가 계시니 제가 괜히 은근슬쩍 기분이 좋아지면서 입이 막 찢어지려고 그럽니다. 예, 이게 동지들의 힘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리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집회는 아마도 여성 파워로 시작해서 여성 파워로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분도 나쁜 두 개의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뒀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우리가 시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처럼 조용히 집회하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가들의 매상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 상가들이 종로구청이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이 걸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또 잡게 됐는데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우렁찬 목소리로 정말 우리가 43일 동안 이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구청의 직원이 장애 여성의 가슴을 만지지 않나, 참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시설에 계셨던 장애인분들도 아마 여기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설 안에서의 여성 장애인, 장애 여성,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존재성을 그 시설 안에서 얼마만큼 확인받고 있는지 전 참 의문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경을 못하도록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 여성을 여성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또한 여성을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의 이런 성폭력과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시설의 직원들이 장애 여성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문제제기 된 적이 없습니다. 성남재단, 물론 그런 27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성적인 유린들, 성폭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성 장애인들이나 장애 여성들의 이런 유린을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문제제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제기 안에서 한 번도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꼭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고 문제제기하고 그런 비리들을 척해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전에 에바다, 그리고 김포 사랑의 집, 그 외에 사슴마을인가 그런 곳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90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여성의 문제를 정말 여성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이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함께 문제 제기하고 바꿔나가야 진실로 시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설 문제 안에서 이 문제들과 장애 여성의 폭력적인 인권 유린들을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숙 농성을 하고 이제 근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저들은 지금 저쪽에서 뭐라고 씨부랑거리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할 일만 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떳떳하게 정말 떳떳하게 승리를 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시다.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아님을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비리 척결하여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시설 비리 척결.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적으로 안 받아준 것은 바로 경찰입니다. 이미 판례에도 나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같은 우리 생기비를 아들 유학 보내고 했던 놈이 누굽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한테 불법 운운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잠깐 소란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놈이 장애인 생계비 27억 해먹고 정부가 수천억 원 쳐들여서 또 조태현 같은 놈 만드는 게 불법입니까? 여기 있는 경찰들은 뭐가 불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전면 폐기하라! 수용시설 필요 없다! 그게 햇빛이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불법 집행하는데 뭐에 불법이기 조심이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뭐가 박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에서 4일날 자리를 신청하고 리프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늘 나와도 우리가 생각 없게 하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 떨어져서 장애인으로 지금 이렇게 불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클에서 아마 다시 이거 소개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일 나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좋대요. 오늘 고요 오늘 고요 그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이없는 저 우리 보고요 불법이라고 교회를 보고요 합법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구호를 전하겠습니다. 합법으로 되고야 해요. 이거 의사합니다. 활동보조 제도화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카메라 가져갔어. 수요일만 되면 되는 날이네.